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과목 중에서 이번 단원은 81쪽에 있는 연관 메모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하고 있는데 연관 메모리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진 메모리일까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주기억장치는 데이터를 찾으러 갈 때 뭘 가지고 찾으러 갔죠? 네,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죠. 10번지, 100번지, 120번지 그 속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또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연관 메모리는 뭐냐면 그런 주소에 접근하지 않고 기억된 내용의 일부를 접근하는 기억장치예요. 내용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에서 특정한 사람을 검색을 할 때 특정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을 때 어떠세요? 사람 이름에 뭐 가운데 자 쳐도 되고 끝에 자 쳐도 되고 하여튼 단어의 일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걸 찾아주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연관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CAM이다 약자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연관 메모리라고 하고요. 이 연관 메모리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면 검색 데이터 레지스터, 찾을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스크 레지스터라는 거 있는데 키 값입니다. 키 레지스터가 되는 거고요. 검색에 사용할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치 지식이다 그러면 내용의 일부가 같은 워드를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어때요? 오리지널 데이터 내용을 찾아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냥 한번 보면 되고요. 정의를 기억해 주면 돼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은 연관 메모리 방식이구나 라고요. 자,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늦은 장치가 뭐라 그랬죠? 네, 자기 테이프, 마그네틱 테이프다라고 그랬죠. 자, 자기 테이프 하면 여러분의 특징적인 거 일단 밑줄 쳐보세요. 순차 처리가 가능하다. 순차 처리를 SASD라고 하고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자, 특징이 순차 접근만 가능하고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처리 속도는 느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렴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블록과 언블록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자기 테이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있죠. 네, 이제 그걸 뜯어가지고 찍 눌리면 어떠세요? 이런 게 막 나오죠. 네, 그런 방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라고 비교를 했을 때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갑자기 속도 100km로 쫙 달리는 거 아니죠. 속도를 점점점 올려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테이프에서 데이터를 읽어올 때 자, 속도를 이렇게 증가시켜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하나 읽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속도를 줄여요. 멈춰요. 다시 또 속도 증가시켜서 두 번째 데이터 읽어오는 방식. 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입출력되는 단위는 레코드 단위가 돼요. 여러분 레코드가 뭐였죠? 성적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레코드라는 개념. 여기서 R은 레코드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총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이 한 줄, 그죠? 이 한 줄을 뭐라 그래요? 레코드다라고 그랬죠? 이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레코드 하나 가져오고 쉬었다가 또 레코드 두 번째 거 가져오고 또 쉬었다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네,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인터 레코드 갭이다. 레코드 사이의 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IRG라고 그래요. 됐죠? 근데 이거 여러분이 효율성이 높나요? 네, 그렇지 않죠.
한 번 속도를 냈을 때 쫙 일을 수행을 하고 또 쉬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 똑같죠. 10분 공부하고 50분 쉬고 10분 공부하고 50분 쉬고 여러분 딱 책상 앞에 앉아서 바로 공부가 되는 건 아니죠. 분위기를 잡고 서서히 올려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비효율적이다 그거죠. 그래서 속도를 한번 올렸을 때 쫙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올렸을 때 레코드 하나 처리하고 레코드 2개 처리하고 레코드 3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또 레코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단위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였어요? 비트였죠. 네,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죠? 니블이었죠. 네, 그 다음 뭐예요? 네, 바이트. 그 다음은요, 네, 워드. 그 다음은 필드. 그 다음은요, 네, 레코드. 그 다음은 뭐라고 외웠죠? 그죠? 블럭이라고 외웠죠? 네, 블럭,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런 순서를 여러분이 이제 개념 쪽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을 다졌다 그거죠. 그래서 이 레코드가 모여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블럭이라는 단위를 쓴다 그거죠. 그래서 이 레코드 3개든 4개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블럭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죠. 네. 얘도 무슨 단위라고 그래요? 블럭이라는 단위를 쓴다라는 거죠. 네. 3개일까 4개일까 그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럼 얘는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의 간격이니까 IRG라고 했죠. 그럼 얘는 블럭과 블럭 사이의 간격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죠. IBG다라고 그러죠. 인터 블럭 갭이다 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는 이게 더 효율성이 높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블럭화 인수다, 블러킹 팩터다. 자, 블럭화 인수를 여러분은 여기서 기억을 합니다. 블러킹 팩터는 지금 현재는 3이에요. 자, 논리 레코드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블럭을 이뤘나요? 여기서는 3개가 되죠. 이럴 때 블럭화 인수, 블러킹 팩터는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개념이 하나 들어가냐면 BOT, EOT다 그죠? 출발점. 네, 시작을 할 때 지금부터 네, 시작을 합니다. 할 때 BOT, begin of tape. 그죠? end, 끝이죠. EOT, end of tape 해가지고 네, 자기 테이프의 끝 지점을 알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IRG, IBG에 대한 개념, 블럭화 인수에 대한 개념. 만약에 이제 여기서 꼭 한 문제를, 자기 테이프에서 꼭 한 문제를 고르시오. 그러면 일단 특징적인 거, 자기 테이프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블럭화 인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기 디스크가 있네요. 그죠? 자기 디스크는 여러분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CD가 여러 장 쌓아 있는 모양을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쌓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사이도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헤드가 양면을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용어상으로 얘는 액세스 암이다 그러죠. 액세스 암이다. 그죠? 자, 여기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읽는 부분을 헤드다라고 하죠. 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나를 떨어뜨려 본다면, 자, 이렇게 많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트랙이라고 한다. 됐죠? 자, 이거는 이 조각 하나를 뭐라 그러냐? 섹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의 공간이 틀리죠. 공간은 틀리지만 들어가는 파일의 개수는 똑같아요.
네, 몇 바이트가 들어가는지 그거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용어를 일단 기억해 주면 되죠. 작은 동심원 모양은 트랙. 이 트랙을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을 섹터. 그럼 여기서 보세요.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D라는 걸 따져봤을 때 각각의 번호가 있어요. 얘는 가장 바깥에 게 0번부터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오겠죠. 섹터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여기서 0번 트랙이 있으면 얘도 0번 트랙이 있을 거고 얘도 0번 트랙, 얘도 0번 트랙이 있을 것이다. 같은 번호의 트랙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 1번이다. 1번 트랙입니다. 여기서도 1번 트랙. 위치가 똑같죠.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연결을 해봤더니 무슨 모양인데요? 원통 모양이 되죠. 그래서 같은 번호의 트랙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실린더라고 한다라는 거죠. 실린더. 그래서 실린더는 같은 번호의 트랙의 모임, 트랙을 모아놓은 것을 실린더라고 한다라는 거죠. 문제가 우습게 나온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예, 여기에는 트랙이 20개가 있습니다. 실린더는 몇 개가 있나요? 그죠? 20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게 돌아가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은 헤드가 돌아요. 헤드는 이런 식으로 헤드는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여기서 헤드는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 1, 2, 3, 4, 5, 6 이 트랙이 어느 트랙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까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판에 이 판이 이제 이렇게 돌면서 섹터를 찾는 거죠. 그래서 헤드는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돌면서 데이터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랙에 대한 개념, 섹터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83쪽에 보세요. 네, 트랙이란 디스크의 중심 원을 따라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무슨 모양이다? 동심원 모양이다. 그 다음 밑줄 쳐주면 되고, 섹터는 트랙을 부채꼴 모양으로 분할한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섹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여러분 피자죠. 피자 보면 되게 열심히 섹터 모양으로 잘 나왔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피자를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섹터를 한 조각 먹는 거야. 원래는 섹터는 이제 이거지만은 섹터의 덩어리를 먹고 있는 거야. 네, 그렇게 이제 공부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실린더는 같은 번호의 트랙의 모임을 의미한다. XS 암은 어떠세요? 헤드가 달려있는 부분이다. 암은 팔이라는 뜻이죠. 네. 자,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주고, 데이터의 접근 시간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는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 딱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냐라는 거죠. 자, 어떤 원리로 가지고 올까요? 자, 일단은 디스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죠? 네. 여기 동그라미 그릴 때 출발점과 끝점을 맞추는 게 어렵다라고 해요. 그래도 저는 잘 맞추죠. 이게 3살 전에는 이 동그라미를 좀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하고요. 이제 또 좀 안 좋은 상태가 됐을 때도 원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잘 못 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그려지는지 한번 그려보세요. 네, 잘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트랙이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여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거죠. 첫 번째는 몇 번 트랙인가요? 라는 걸 먼저 찾게 되고요. 자, 여기서 0번, 1번, 2번. 자, 2번 트랙이에요. 라고 찾았다. 그럼 2번 트랙 중에서 몇 번째 섹터인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섹터를 찾게 되어 있어요. 자, 몇 번 트랙에 몇 번 섹터에 데이터가 있네요. 그거 좀 가져오세요. 찾았으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전송을 해줘야죠. 네. 자,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트랙을 찾을 때는 누가 가야죠? 헤드가 가야죠. 헤드는 어떻게 도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돈다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몇 번 트랙인가요? 모든 트랙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트랙 찾는데 걸리는 시간. 자, 트랙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 놓는 거죠. 데이터를 가져올 시간이. 그래서 트랙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 무슨 시간이라 그런다? 시크 타임이라 그런다. 자, 트랙을 찾았어요. 아, 이쪽 트랙이네요. 이 트랙이네요.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도는 거죠. 원판이 도는 거죠. 원판이 돌면서 몇 번 섹터인지 찾는 거죠. 그때 헤드는 돌아요, 안 돌아요? 멈춰 있어야죠. 예. 자, 여기 트랙입니다 라고 하면 헤드가 여기서 딱 멈춰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돌면서 몇 번 섹터인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 찾을 때는 헤드는 멈춰 있어요. 네. 그럼 그걸 무슨 시간이라 그러냐? 회전 지연 시간이다 라고 해요. 네. 그래서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텐시 타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유효 시간이다고도 이야기를, 헤드가 멈춰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섹터 찾는데 걸리는 시간. 됐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전송해 줘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퍼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송 시간이다 라고. 네. 이 세 개를 총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무슨 시간이라 그런다? 액세스 타임이다 라고 한다 그거죠. 네,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합니다. 자, 트랙 찾는데 걸리는 시간, 시크 타임, 섹터 찾는, 헤더가 멈춰져 있고 섹터 찾는데 걸리는 시간, 라텐시 타임, 네, 전송하는 시간, 트랜스포 타임, 세 개를 다 합해서 액세스 타임. 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RAID라는 개념이 나와. 자, 여러분이 보세요. 컴퓨터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CPU 혼자서 잘라서는 안 되는 거죠. CPU가 아무리 빨라도 주격장치가 받쳐줘야 되고, 주격장치가 좀 받쳐주려고 그랬더니 외부의 보조격장치에서 가져오죠. 입출력장치 또는 보조격장치에서 올려줘야 돼, 이렇게. 자,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가져올까,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RAID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RAID는 어떤 개념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83쪽에 있는 RAID라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ID라는 개념은 왜 나오게 됐냐면 하드디스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 하드디스크 값이 아주 비쌌어요. 특히나 고용량인 것은 너무 비쌌어요. 근데 저용량의 하드디스크는 쌌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RAID 0부터 이제 생각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RAID 0에서는 무슨 문제를 생각을 했냐면 비용이 좀 많이 든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큰 거는. 네.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좀 데이터 좀 불러왔으면 좋겠다. 속도의 문제를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컴퓨터가 CPU만 혼자 잘라서는 안 되죠. 네.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에서 일단 빨리빨리 불러와줘야지 CPU의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이 전체적인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 큼지막한 하드디스크에 ABC가 저장이 될 거를 어떻게 저장을 시켰냐면은 여기다 조그만 하드디스크에 A를 저장하고 또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붙인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다, B다, C다를 이렇게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용량인 하드디스크는 저렴하니까 비용의 문제를 해결을 한 거고, 데이터를 불러오세요 라는 명령어를 내렸을 때 여기서 짠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점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B라는 데이터가 분실이 됐어요. 오류가 났어요. 그럼 이 프로그램 A, B, C가 있어야지만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프로그램 전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속도도 비용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문제가 되겠다. 자, 지금부터 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발전을 해서 레이드 1을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는 여러분이 뭐 버전업이 되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자, 레이드 1에서는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자, 이 데이터를 A라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얘를 2번 저장했어요. 네, 그래서 A라는 데이터, 또 A라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거죠. 복사본을 한 번 저장할 때 꼭 2번씩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정성은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는 절대로 이 데이터가 깨지면 또 옆에 거 불러오면 되니까 안정성의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가 생겼어요? 그러죠. 하드디스크에 공간이 쓸데없이 낭비가 된다라는 거죠. 네, 공간의 낭비가 생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들 이렇게 공간의 낭비, 이거는 뭐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그러면 오류 없이 저장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드 2가 이제 만든 거죠. 레이드 2에서는 이제 얘 대신에 해밍 코드 방식을 쓴 거예요. 해밍 코드.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이 A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해밍 코드랑 같이 저장이 된 거예요. 또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또 다른 또 해밍 코드를 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얘도 문제점이 뭐예요? 일단 공간의 낭비가 또 생긴다 그거죠. 그래서 레이드 3에서는 이제 뭐를 생각을 한 거냐면 패리티 코드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여기에 이제 패리티 코드 방식을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도 데이터 저장할 때 여기를 한번 거쳐가야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얘도 그러죠. 계속 패리티를 갔다가 가야 되니까 패리티가 너무 과부하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레이드 4에서는 단위를 좀 올리자. 얘는 바이트 단위인데 여기서부터 블럭 단위로 저장을 한 거예요. 네, 블럭 단위 이제 패리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래도 얘가 이제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레이드 5에서는 뭐를 생각한 거냐면, 자,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라운드 로빈이다 그래가지고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냐면 나눠서 저장을 했다, 분산 저장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패리티를. 네. 패리티를, 자, 각각의 디스크 밑에다가 패리티를 두는 거예요. 자, A라는 디스크 또 B라는 디스크 밑에다가 패리티를 둬가지고, 얘는 어떠세요? 항상 여기를 왔다 가야 되니까 얘가 문제가 생겼다 그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자기 디스크에 패리티를 둔 거예요. 그래서 패리티를 나눠서 저장을 시켰다. 좀 멋있는 말로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레이드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네, 이렇게 나눠서 저장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스트라이핑이라 그런다. 그죠? 네, 그다음 밑줄 치고요. 레이드 1은 복사해서 저장을 한다. 그래서 미러링이다. 미러링. 네, 밑줄 치면 되고요. 자, 3번은 여러분이 교재를 수정하세요. 해밍 코드다. 레이드 2번 해밍 코드다. 자, 레이드 3번 별도의 공간에 저장을 한다. 패리티. 여기서 패리티가 나왔죠. 자, 여기까지가 바이트 단위로 저장하는 것. 레이드 4는 블럭 단위로 저장하는 것. 네, 블럭 단위로 수정하세요. 레이드 5에서는 라운드 로빈, 패리티를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분산 저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레이드라는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